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용 모델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용 모델 하면 바로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다? 분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 모델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자료들을 측정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분산 모델은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불법 배출 오염원을 정량적으로 확인 평가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분산 모델이었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에는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2차 오염원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 모델은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물질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산 모델은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오염원이 무엇으로 바뀌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은 분산 모델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3번 보면 지형, 기상학적 정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직접 가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현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추정하여 미래를 위한 전략은 세울 수 있으나 예측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의 유효고도가 40m이며 최대 지표 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려면 유효 고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자, 그럼 먼저 최대 지표 농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Cmax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그어주고 분자에는 EQ, 그 다음에 분모는 HE의 제곱, 그 다음 파이 곱하기 자연상수 곱하기 유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는 확산계수가 붙겠죠. KZ KY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유효 고도만 주어져 있고 최대 지표 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인자는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우리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상수 그냥 K 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을 좀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변형시키도록 하면 유효 고도의 제곱분의 상수 K가 된다라고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이 Cmax 최대 지표 농도와 유효 고도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곱 유효고도의 제곱이 몇이 돼야 된다? 2가 돼야지 기존의 것의 절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고도 제곱이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유효고도는 루트 2 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유효굴뚝 높이가 40m이기 때문에 이것을 루트 2배만큼 바꿔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시켜줘야 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56.57m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의 확산식에서 지표고도에서 최대 오염이 나타내는 풍악 측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착지거리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Xmax는 무엇이 되냐면 KZ분의 유효굴뚝 높이 HE 그 다음에 E-N분의 2가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KZ는 0.07 유효굴뚝 높이는 129가 되며 그 다음에 E-N분의 2가 1.14가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280.32m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골라낼 수 있겠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높이 5m에서의 풍속이 4m/s일 때 상공의 풍속이 6m/s가 되는 위치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는 데콘 법칙을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데콘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준 높이에서의 풍속분의 임의 고도의 풍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Z1분의 Z2의 P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풍속지수는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0.28을 P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6m/s가 되는 위치에서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Z2라고 놓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인자를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솔브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항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를 넘기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P분의 1제곱씩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분의 1제곱씩을 해주게 되면 U2 P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Z1분의 Z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Z1만 넘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Z2는 Z1 곱하기 U1, U2분의 P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Z1 값은 뭐다? Z1은 지표 높이 5m이기 때문에 5를 대입. 그 다음에 U1은 Z1과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Z2의 풍속은 6이 됐었죠. 그 다음에 0.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1.27m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이 된다?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어지는 연기의 모양 중 루핑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전체 대기층이 강한 안정 시에 나타나며 연직 확산이 적어 지표면의 순간적인 고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부채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전체 대기층이 중립. 자, 일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연기 모양의 요동이 적은 편, 그리고 원뿔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원초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일 경우에는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지붕형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대기층이 매우 불안정 시에 나타나며 맑은 날 낮에 발생하기 쉬운 것이 바로 루핑형이 된다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리차드 순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순수는 무엇이다? 대류 난류를 기계적 난류로 전환한 비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리차드 순수가 0에 접근하면 분산은 줄어들며 결국 대류 난류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0에 접근할수록 기계적 난류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번 무차원수로서 근본적으로 대류 난류를 기계적 난류로 전환시키는 이유를 측정한 것. 그 다음에 3번 큰 음의 값을 가지면 굴뚝의 연기는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빨리 분산하게 되겠죠. 맞는 보기 4번 0.25보다 크게 되면 수직 혼합은 거의 없어지게 되겠고 수평상의 소용돌이만 남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패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성면 패증은 폐의 성면 분진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번 성면 패증은 폐 상엽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이는 되지 않는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면 패증은 폐 상엽이 아니라 폐 하엽에 주로 발생하게 되겠고, 흉막을 따라서 서렵으로 퍼져나가 전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고, 3번과 4번 보기도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